안녕하세요. 머털쌤입니다. 이번에는 C 기초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C 기초 강좌는 코드업 사이트에 있는 기초 100제를 풀면서 한번 기초를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브 C++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코드업 사이트에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데이브 C++은 여기 코드업 사이트에 오셔서 codeop.kr 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 codeop.kr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codeop 사이트는 현직 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개발되어 있는 그런 온라인 저지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저지라는 게 채점을 해주는 온라인상에서 채점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브 C++ 여기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지면 이것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건 별 문제 없이 그냥 설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실행시키면 이 창이 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여기 기초 100제를 풀기 위한 코드업 사이트에 왔습니다. 그래서 코드업 사이트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문제에 들어가서 문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초 100제 C 언어 기초 100제를 선택하시면 여기 1001번부터 시작해서 1099번까지 쭉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1099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C 언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를 하게 되면 파이썬이나 다른 것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번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Q&A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 번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000번 단위는 1700번까지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함수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문제들 모아놓은 거고 2000번째부터는 중급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고 3000번 같은 경우는 자료구조, 알고리즘,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전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4000번 때는 국내 대회, 그래서 경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정보 올림피아드 기출문제, 그래서 4200번 때는 정보 올림피아드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문제들, 초, 중, 고등학교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5000번 같은 경우는 해외 문제들을 모아놨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인 1000번대, 그 중에서도 1100번까지에 대한 문제 100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문제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제출됐던 그리고 문제를 풀었던 그리고 제출에 대고 문제를 풀었던 거에 대한 성공 확률 이것이 나와 있는데 성공 확률이 높으면 쉬운 문제겠죠. 하지만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제출 횟수가 작아.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서 많이 풀지 않았다라는 거. 제출 횟수도 작고 문제 맞춘 횟수도 작다. 그럼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퍼센트를 잘 보시면 이건 조금 어렵구나 아니면은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데이브 C++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 기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뜰 건데요. 여기에서 여기 파일 아래쪽에 보면 네모칸이 있고 New가 있죠.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파일을 묶어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프로젝트를 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는 간단하게 문제를 파일 하나로만 풀면 되기 때문에 소스 파일만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넣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렇게 복사해서 쓰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타이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줄 한 줄 하나씩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샵 include라는 것은 전 처리기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 처리한다? 이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프로그램 짠 것을 처리하기 전에 얘를 먼저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샵 include 해서 stdio.h를 꺽쇠로 묶어놨죠. 이것은 우리를 헤더 파일이라고 합니다. h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stdio라는 이름 파일명인데 std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스탠다드 표준 입출력 장치가 들어가 있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헤더 파일이다. 요 안에도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내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라면을 하나 끓인다 라고 하면 밀을 심어서 밀을 다 키워서 밀을 털어서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고 그걸로 면을 만드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는 라면을 준비하면 되고요. 사서 준비하면 되고 그다음에 냄비가 있어야 되는데 냄비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서 철을 모아서 그 철을 가공을 해서 냄비를 만들진 않죠. 냄비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는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예, 물론 현실에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가져다 쓰세요 라고 하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 도구들. 그래서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을 가르치는 게 표준 입력은 키보드를 뜻하고요. 표준 출력 장치는 모니터를 뜻해요.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고 모니터로 출력을 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얘가 있어야 된다. 이 파일 안에 내가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다 넣어놨다. 그것을 우리는 가져다가 쓰면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샵 include하고 stdio.h라는 것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 모니터에다 출력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기능을 여기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구조가 이제 나오는 여기 3번 라인에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메인이라는 거, 모든 프로그램 메인을 찾아서 그 메인부터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인에 들어있는 여기 괄호, 이 괄호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중괄호가 이 메인을 뜻하는 겁니다. 이 메인은 여기 중괄호,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다 메인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int라고 붙는 것은 반환해 준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처리한 결과를 얘가 반환해 주는 거야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int는 정수형으로 반환한다 라고만 알고 계시고 다음에 계속 풀다 보면은 이제 조금 알게 될 거예요. 그냥 이거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외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eturn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서 반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return 값, return하겠다 무엇을 0을 얘한테 반환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전체를 해결하면 이 전체는 여기에서 0이라는 걸로 바뀌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여기 5번 라인에다가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1번부터 7번까지의 라인은 반드시 작성하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부터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4번을 클릭하면 4번을 풀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게 우리 모니터에 출력돼야 되는 이제 결과입니다. 이거 그림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 놨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문제 읽어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작은 따옴표가 있는 특수한 형태의 출력문을 연습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1, 2, 3번이 있었는데 1, 2, 3번이 없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프로그램에 문제하고 입력 형태, 출력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답까지 이렇게 다 올려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번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 형태는 없다라는 말은 키보드로 뭔가 조작을 안 해도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출력은 어떻게 hello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까 4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옴표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따옴표 없이 그냥 hello라는 글자만 나오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어떤 걸 사용해라? 프린트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프린터라는 곳 안에 자 해볼게요. printf 가로 열고 닫고 하고 끝날 땐 항상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됩니다. 세미콜론입니다. 그냥 하게 되면 세미콜론, Shift 누르고 세미콜론 누르면 그냥 따옴표. 여기에서는 콜론이라고 하거든요. 콜론과 세미콜론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우리가 뭐 글자를 적을 때 이런 거 하죠. 뭐 하였습니다. 하고 마침표 찍죠. 이렇게 마침표 찍는 거랑 여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콜론을 찍는 거다. 콜론을 빠뜨리면 무조건 오류가 납니다. 여기도 콜론을 찍었죠. 그런데 여기는 괄호죠. 중괄호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괄호 여기에다가는 찍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명령이 끝나는 한 줄 한 줄에다가 적는다. 대신에 안 찍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것을 넣으면 그 안에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출력할 때는 반드시 쌍따옴표. 지금 여기 데이브 C++에서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연 거와 닫는 게 같이 나옵니다. 아까 프린터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었죠. 여기서 Shift 괄호 여는 것만 해도 닫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짝이 지어져서 나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짜다가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나오게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쌍따옴표도 해볼게요. 쌍따옴표 한 번 눌렀는데도 두 개가 같이 나오죠. 여는 쌍따옴표와 닫는 쌍따옴표 이렇게 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안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출력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빼기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해서 자, 이것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빼기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내가 짰어요. 이제 이게 C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바꿔줘야 돼요. 컴퓨터는 0과 1만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컴퓨터 내부적으로, 기계적으로는 전기 신호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신호는 전기가 흐른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전기가 흐르면 1.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0.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0과 1로만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0과 1로 바꿔주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이 데이브 C++에서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컴파일이라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IED라고 하는데 통합 개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과 편집했던 것을 번역해주는 번역 컴파일과 다음에 실행해 줄 수 있는 디버그까지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죠. 여기 아이콘들 중에서 첫 번째 게 마우스 갖다 대면 컴파일입니다. F9번 키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컴파일을 하는데 일단 먼저 저장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여기 코드업 1001번부터 1100번까지 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1001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1001번 이라고 하고 여기 우리는 C를 배우는데 왜 C 뿔뿔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CPP라고 되어 있는 것은 C 뿔뿔이란 뜻이거든요. 한 단계 업되어 있는 언어인데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C 뿔뿔은 객체지향 언어로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한번 할 건데요. C 뿔뿔이고
C로 짠 것은 C++로 다 컴파일이 돼요. 그런데 C++로 짠 것은 C에서 컴파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C++로 되어 있는 그 상태로 놓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컴파일이 되어서 이렇게 어디 컴파일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파일을 실행할 때는 여기 옆에 있는 F10번 키, 그죠?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출력됐죠.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끝이다. 여기 아래쪽이 마지막이다 라는 것을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아무 키나 누르게 되면 이 창은 닫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공백이 들어가 있다. 그래도 공백도 출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한번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기 보면 앞에 이제 아까보다 다르게 공백이 있다라는 게 보이죠. 여기, 그죠? 이렇게 3개. 그래서 여기 3개를 보시면 여기에 제가 공백을 만들어 놨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 공백 3개, 그리고 뒤에도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뒤에도 공백이 있는 건데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오류가 나는 걸 한번 볼게요. 다운표를 빠뜨려 볼게요. 세미콜론을 빼고 다시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났어요. 여기에서 오류가 났다라고 했는데 그 위쪽에서 오류가 난 거겠죠. 그래서 메인에서 오류가 났고 지금 현재 리턴문에서 리턴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오류가 났다라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오류가 난 부분, 여기 더블 클릭을 해보면 여기지만 여기 끝에서 오류가 났기 때문에 여기 이 줄에 오류가 났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오류가 난 부분을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우고 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시. 수정을 하나라도 했다. 그럼 무조건 다시 번역을 하시고 다시 실행을 눌러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 6번 줄이 아니라 7번 줄에서 오류가 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빨간 줄 X가 뜨죠. 그러면 이 7번 줄에서 가로 닫는 거에서 오류가 났는데 뭐가 났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세미콜론이 빠져 있다라는 의미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위에 줄을 보니까 여기가 세미콜론이 빠져 있구나 라고 수정을 하시고 다시 컴파일을 하십니다. 그럼 오류가 없죠. 그 다음에 다시 실행 하시면 이렇게 실행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드업에서 채점을 한다라고 했죠. 채점을 해주기 때문에 이 공백 하나까지도 다 체크를 해요. 공백이 없어야 되는데 공백이 있다든가 공백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든가 하게 되면 무조건 오류가 납니다. 잘못됐다, 결과가 잘못 나왔다 라고 오류가 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 3번째 거 가면 컴파일 후 실행, 그러면 요 2개를 동시에 한 번을 눌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컴파일 되면서 이렇게 실행까지 됩니다. 이렇게 된 거 알고 있으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출력할 때 헬로우를 출력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HELLO 하고 실행을 하면 여기 요거 3번째 거 F11번이죠. F11번을 누르면 바로 컴파일과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헬로우라고 나왔죠. 이거를 제출하면은 오류가 날 거예요. 왜 오류가 나냐면 여기에는 헬로우가 뭐로 돼 있죠? H가 소문자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소문자, 대문자까지 가립니다. 네. 그래서 소문자, 대문자까지 가리는 거 이해하시고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서 컨트롤 C에서 제출하시면 아마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번 문제가 안 돼 있으니까, 제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H로 대문자로 바꾸고 이 상태에서 다시 뭘 해야 된다?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결과가 제대로 대문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제출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번을 한번 보니까 헬로 월드이고 한 줄에 두 단어를 적어야 되고 중간에 공백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소문자 주의한다 라고까지도 해놨네요. 그리고 공백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린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띄우고 WORLD 라고 적고 다시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 and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다시 이만큼 복사해서 코드업에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한번 보게 되면 3번 같은 경우는 줄이 바뀌어 있네요. 줄이 바뀌어 있습니다. 줄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두 줄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엔터 쳐서 print f 가로 열고 쌍따옴표 다음에 w 이것도 대문자 WORLD 하고 위에 거는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세미콜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나면 반드시 세미콜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F9번 누르고 다음 F10번 누르고 해서 결과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공백이 어때요? 없고 같은 줄에 붙어 있네요. 두 줄로 나는 분명히 프로그램을 짰는데 붙어버렸어요. 우리는 원하는 건 어떻게 돼 있었죠? 이렇게 두 줄로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는 두 줄로 짰지만 두 줄로 출력이 되지 않고 붙어버려요. 컴퓨터는 무조건 이어서 출력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어서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줄을 바꾸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컴퓨터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줄을 바꿀 수 있는 특수 문자가 있어요. 줄을 바꿔라 라고 지금 컴퓨터 C 언어에서 약속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슬래시 n이라는 문자입니다. 이 역슬래시 n 하고 적으면 여기에서 줄을 바꿔라 라고 해서 계행 문자라고도 하고요. 다음에 역슬래시 escape 문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다음에 n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줄을 바꿔라. 근데 n 뒤에 또 다른 게 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구글에서 escape 문자라고 C 언어 escape 문자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escape 문자라는 것은 escape 문자 백슬래시 이 백슬래시는 키보드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네,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원 표시하고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 여기도 원 표시하고 길게 돼 있는 거 대부분 엔터키 주위에서 찾아보시면 이런 키보드 문자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걸 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얘랑 역슬래시 그다음에 원 표시랑 같은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물음표 밑에 있는 이렇게 생긴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은 슬래시입니다. 그래서 슬래시와 역슬래시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보드 거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역슬래시입니다. 역슬래시 백슬래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역슬래시 A를 누르게 되면 경보래요. 경보를 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에서 하드웨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경보음을 울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슬래시 계행 뉴 라인이라 그래서 새로운 커서를 다음 줄로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슬래시 하면은 역슬래시를 표시해 준다. 그다음에 역슬래시 따옴표 하게 되면 따옴표를 출력해 준다. 이렇게 큰 따옴표를 출력해 준다.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다음에 O를 하게 되면 8진수로 출력한다. X를 하게 되면 16진수로 출력한다. 이런 것들이 다
특수문자다. 특수문자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역/n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역/n을 넣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컴파일을 다시 할게요. 컴파일 n 실행을 하면 이렇게 두 줄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줄이 바뀌었죠. 그래서 hello world 라고 두 줄로 찍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줄로 쓸 때마다 그러면 이렇게 printf를 여러 줄 써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요것만 컨트롤 C에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에서 넣고 요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력이 되고 다음에 줄이 바뀌고 다시 출력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서 실행 컴파일하고 실행을 동시에 누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때요? 똑같죠? 예, 이렇게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한 번에 쭉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이런 거 했었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삭제하지 않고 내가 남겨놓고 싶어요. 그런데 실행할 때는 실행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짠 누르면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뒤에. 그죠? 뒤에 또 월드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를 잠깐 너는 없는 것처럼 해서 슬래시 두 번을 누르면 슬래시 두 번이에요. 역슬래시 아니죠. 이게 역슬래시, 이거는 슬래시, 물음표하고 같이 있는 거. 이걸 두 번을 누르게 되면 얘는 주석 처리가 돼요. 그래서 얘는 주석이 설명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실행되지 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행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주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길어졌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가 다 한꺼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 잘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털쌤입니다. 코드업 기초 백제 4번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코드업 4번 문제로 왔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특수한 형태의 출력 문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한 형태의 출력문에는 이렇게 따옴표까지 출력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따옴표까지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프린터 함수로 따옴표 문자 이렇게 생긴 것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역슬래시 따옴표를 출력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역슬래시 역슬래시 한번 본 것 같은데 앞 시간에 역슬래시 n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것은 줄을 바꿀 때, 그래서 계획 문자라고 했었죠. 줄을 바꿀 때 역슬래시 n이라는 걸 썼었는데 역슬래시 다음에 특수 문자가 오게 되면 그런 특수한 기능을 하는구나. 이거는 따옴표를 적게 되면 따옴표가 출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설명이 되어 있죠. 프린터에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 사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요 따옴표가 출력된다 라는 뜻이네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다시 데이브 C++로 들어와서 여기 new 눌러서 소스 코드 그리고 이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우리는 뭘 하자고요? 이 자리에다가 printf 하고 끝날 때는 세미콜론. 자, 여기에 요거와 같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큰 따옴표를 적어주고 큰 따옴표 안에 역슬래시 따옴표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글자인 얘가 출력이 되는데 얘는 뭐라고 했죠? 역슬래시 따옴표이기 때문에 escape 문자로서 이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컴파일하고 실행했더니 저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1004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만 딸랑 남아있죠. 이렇게. 요게 작은 따옴표가 출력된 거입니다. 있나요? 자, 그러면 작은 따옴표를 2개 출력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다가 또다시 역슬래시 따옴표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번에는 몇 개가 나왔죠? 하나가 나온 거죠. 그럼 큰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큰 따옴표.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어줘요? 큰 따옴표를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를 넣어줍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이게 편집 프로그램에서 ID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짝을 지워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따옴표를 한 번 눌렀는데 따옴표가 몇 개가 들어갔어요? 2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얘하고 짝은 얘고, 그죠? 근데 얘는 하나 남기 때문에 오류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잘 지워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주면 또 2개가 들어갔죠. 이런 것들 잘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밖에 있는 따옴표는 여기 프린트 문에 해당하는 특수 문자이고, 그다음에 안에서 요만큼 요것도 지울까요? 이만큼은 내가 출력하겠다라는 뜻이죠. 밖에 따옴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글자를 출력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거? 역슬래시 쌍따옴표, 역슬래시 쌍따옴표. 요걸 출력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블 컨텐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실행을 했더니 이제는 아까와 달리 뭐가 나오죠? 이렇게 따옴표가 2개짜리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역슬래시 다음에 따옴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헬로 월드 양쪽에 작은 따옴표, 그죠? 이게 출력되도록 해라. 출력 형식에 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대로 출력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뭘 넣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HELLO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수하지 마시고 이것도 바꿔줍시다.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바꿔줍시다.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출력되는데 역슬래시 n n이 아니죠. 역슬래시 따옴표 이렇게 돼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출력이 잘 됐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출을 하러 가볼게요. 요만큼 복사를 합니다. 아니면 컨트롤 A 눌러도 된다 그랬죠? 컨트롤 C. 다음에 제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버튼 여기 소스 제출 가면 여기에서 컨트롤 V 그리고 제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정확한 풀이라고 나오죠. 정확한 풀이. 네, 여기서 4번 문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털쌤입니다. 이번에는 기초백제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번 옆에 보면 다음 번호라고 있죠.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했더니 이제는 헬로 월드 옆에 무엇을 붙여라? 큰 따옴표를 붙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따옴표가 포함되는 출력문을 연습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걸 했었죠. 어떤 거 했었죠? 4번에서 작은 따옴표 출력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면 4번이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러면 일단 4번을 닫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파일 닫고 다시 새로 열어서 소스 파일을 열고 다시 기본 코드를 입력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걸 들여쓰기, 줄맞춤이라고 하는데 줄맞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맞춤을 잘 해 놓으셔야지 다음에 오류가 있을 때라든지 이 코드를 봤을 때 가독성이 좋아지고 오류를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줄맞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있는 그대로 여기가 떨어져 있으면 이대로 떨어뜨려서 작업을 하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뭐 한다 그랬죠? 리턴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리턴문 일단 적고 여기서부터 이제 적는데 뭘 이용한다 그랬죠? printf, 그죠? 표준 입출력 함수를 여기에서 표준 입출력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큰 따옴표까지 넣겠다. 그럼 여기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출력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출력하기를 뭘 출력해라? HELLO 띄우고 WORLD 헬로 월드라는 거. 모든 프로그램을 짜면 제일 먼저 헬로 월드를 출력하게끔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뭘 했죠? 역슬래시 다음에 따옴표인데 큰 따옴표네요. 큰 따옴표. 근데 두 개 나오는 거 조심하라 그랬죠? 한 개를 지우고 여기 갔어도 역슬래시 다음에 따옴표 이렇게 해서 나오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출력되는데 역슬래시 이스케이프 문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블 커테이션 그래서 쌍따옴표가 나오고 여기도 역슬래시 더블 커테이션 해서 쌍따옴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력될 때는 이 역슬래시 문자가 사라지고 뭐만 여기 따옴표만 나오더라.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F11번 키를 누르면 됩니다. F11번 키를 누르면 이제는 다시 저장하라고 나오죠. 몇 번이었죠? 1005번으로 저장할게요. 자, 1005번으로 저장을 했더니 이렇게 자 그래서 헬로 월드 양쪽 끝에 뭐가 보이죠? 예. 양쪽 끝에 따옴표가 보이는데 큰 따옴표입니다. 그죠? 이 상태 잘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다시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제출하러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출력 예시를 잘 보세요. 이렇게 헬로 월드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소스 제출로 가고 여기서 컨트롤 V 눌러서 제출 누르면 네 5번도 정확한 풀이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5번을 마치고 간단하게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털쌤입니다. 기초백제 풀이 6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까지 했던 부분을 이제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컨트롤 S 아니면 전체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창을 닫습니다. 창을 닫고 다음에 새로 소스 파일을 열고요. 다음에 저는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을 복사해 놓고 할 텐데 여러분들은 입력하십시오. 입력하셔서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타이핑 속도도 올라갈 것이고 연습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11번을 눌러서 저는 저장도 하나 해놓겠습니다. 1006번 다시 엔터 그래서 6번으로 저장되게끔까지도 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6번을 보니까 기초 출력 똑같네요. 자, 이번에는 특수 문자 출력에 도전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출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을 출력하래요. 자, 그러면 이 따옴표로 출력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죠. 그럴 때는 쭉 내려가서 출력 예시를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를 출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배웠습니다. 특수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운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역슬래시를 쓴다. 그죠? escape 문자를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정자라는 게 있네요. 퍼센트 기호가 앞에 붙은 문자를 형식 지정자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형식 지정자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출력할 수 있겠구나라는 예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형식 지정자. 다운표는 역슬래시, 그다음에 줄바꿈도 역슬래시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퍼센트가 나왔어요. 이번에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퍼센트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출력할 수 있겠구나. 여기 보면 퍼센트 했더니 퍼센트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커서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입력하지 마시고 이때 스페이스바로 하나, 둘, 셋, 넷을 입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탭키, TAB 키가 있거든요. 왼쪽 제일 위에서 세 번째 키, TAB 키를 눌러주시면 줄맞춤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맞춤을 해주세요. 줄맞춤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을 지울 때는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딜리트 키였습니다. 아니면 백스페이스 키로 올라가도 되고요. 아니면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블록 설정하고 필요한 만큼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커서라고 하는데 깜빡깜빡하는 걸 커서라고 하는데 이 커서는 글자가 입력될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이 자리에 내가 A라고 치면 이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깜빡이는 게 이렇게 뚱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깜빡이는 게 뚱뚱해졌죠. 그죠? 이때는 인서트 키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백스페이스 키, 지우는 키 옆에 보면 INS라는 키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에서 키보드라고 했더니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탭키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게 탭키고요. 다음에 보이나요? 여기에 있는 게 인서트 키고요. 여기에 있는 게 탭키입니다. 다음 아까 퍼센트 키 여기 있죠. 이제 쓰려고 하는 퍼센트 키. 다음에 역슬래시 키는 여기 키보드 자판에는 없네요. 네. 그리고 슬래시 키는 이겁니다. 슬래시 키는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탭 키와 인서트 키를 누르게 되면 그때마다 여기 수정이냐 삽입이냐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여기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커졌죠? 커진 상태에서는 내가 여기에다가 글자를 치면 덮어 써버려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다시 인서트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작아져요. 작아졌죠? 이때 누르면 끼워 넣기가 돼요. 삽입이 됩니다. 요거 삽입 상태하고 수정 상태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잘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지워져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인서트 키를 이용을 해서 두껍게 되면 지워지고 수정 상태, 다음에 얇을 때는 삽입 상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퍼센트 두 개였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F11번 키를 눌러도 되고 클릭해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눌렀더니 이제는 뭐가 나와요? 여기 퍼센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나요? 예,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것들을 쭉 다 하기 위해서는 그럼 퍼센트 놓고 그 다음에 요거 다운표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운표 놓고 다음에 퍼센트 다운표 이게 계속 지워지네요. 다운표 다음에 느낌표 골뱅이 샵 달러
퍼센트, 삭갓, 엔드 표시, 별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다음에 다운표 이렇게까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다운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는 하지 않았죠. 다운표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역슬래시 다운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운표는 이쪽에 넣어주고요. 다음에 여기도 다운표, 여기에도 역슬래시를 넣어주면 이 다운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출력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뭐부터였죠? 느낌표부터네요. 요거 퍼센트 지우고요. 아까 퍼센트가 하나가 있으면 얘가 있으니까 얘들이 딱 나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은 컴파일 하고 실행해라 라고 했더니 짜잔, 어때요? 나왔나요? 원하는 대로? 네, 여기서 퍼센트 있는 거 여기랑 똑같은지 보세요. 우리 출력하고자 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여기. 그래서 다운표, 느낌표, 골뱅이, 샵, 다음에 달러, 다음에 꺽쇠부터 가로, 다음에 다운표까지. 오, 잘 나왔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퍼센트를 이용을 해서 뒤에다가 넣으면 그 문자가 출력되는구나. 특수 문자를 출력하는 것은 퍼센트의 앞에 한자만 붙여도 되는구나. 아니면 요 사이에다 다 붙여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자 이렇게 여기에다 붙여야 되고 여기에다 붙여야 되고 여기에다 붙여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다시 컴파일을 했을 때 어때요? 지금 컴파일 다시 했거든요. 이때도 똑같이 이것들이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퍼센트는 사라지고 이렇게만 나오네요. 그리고 퍼센트라는 걸 나오게 하려면 퍼센트였다. 퍼센트 하면은 여기에 퍼센트 해서 퍼센트가 여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퍼센트가 2개 돼야지 자기 자신도 출력할 수 있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우고 원래대로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다운표, 큰 따옴표는 됐고 이 사이에다가 그러고 보니까 Shift 누르고 1, 2, 3 맞죠? 4, 5, 6, 7, 8, 9, 0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리고 컴파일 할게요. 다시 컴파일 했더니 제대로 나왔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자, 제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다음에 제출, 붙여넣기, 제출. 와, 6번도 정확한 풀이입니다 라고 나왔네요. 자, 6번까지 풀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털쌤입니다. 이번에는 기초백제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출력하기 똑같은 거네요. 출력하기 7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운영체제, 윈도우 운영체제 파일 경로를 출력하는 연습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파일 경로에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경우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운표도 함께 출력한다. 요 다운표까지 출력하라는 뜻이네요. 그죠? 그리고 슬래시, 요 슬래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슬래시 2번. 우리 앞에서 배웠죠. 퍼센트 2번 하니까 퍼센트가 출력되었죠. 그것처럼 슬래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슬래시를 2번 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렇게 출력하시오 라는 거네요. 요렇게 출력 형태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예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시대로 출력이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스 파일 열고 다음에 기본 코드 작성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해야 되니까 프린트문이겠네요. 프린트 F 그리고 다운표 다음에 쌍따옴표 다음에 여기 안에 여기죠. 여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다가 입력하는 거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큰 따옴표가 출력돼야 되니까 역슬래시에다가 큰 따옴표. 그죠? 요렇게 하면 큰 따옴표. 여기 뒤에는 공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그리고 여기 사이. 그죠? 여기 사이에 저 내용이 들어가면 되죠. 자,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C 하고 큰 따옴표 넣어주고, 아니, 콜론이네요, 콜론. 콜론과 세미콜론 차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딴 삐질이 아닌 돼지 콧구멍 같은 거는 콜론, 그리고 딴 삐질은 세미콜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지 콧구멍 콜론을 넣고요. 역슬래시를 넣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슬래시에다가 보니까 역슬래시는 어떻게 돼 있었죠? 이렇게 역슬래시와 역슬래시를 해야지, 역슬래시를 2번을 하면 역슬래시가 출력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슬래시를 2번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영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다운로드 폴드. 이쪽 소문자 대문자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다음에 역슬래시가 또 있네요. 그럼 2번.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따옴표 여기까지 돼야 되겠네요. 자,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맞을까요? 한번 가봅시다. 고고고. 실행 하고, 오, 저장하라네요. 1007번 하고 왔더니, 자, 이상하네. 여기는 분명히 저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슬래시를 했죠. 그죠? 역슬래시. 그런데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돈표가 나와버렸어요. 원이 나왔죠, 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는 어때요? 역슬래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원 표시가 나왔죠. 이거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나 똑같은 모양이다. 똑같은 거다. 출력 모양만 다른 거지 같은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요렇고 같은 거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출력을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C 하고 제출하러 가보겠습니다. 소스 제출. 컨트롤 V 하고 제출하기. 오, 바로 나오네요. 7번 정확한 풀이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됐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 입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배운 거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정확한 풀이가 나옵니다. 그죠? 일단 보시고 이제 답부터 보지 말고 설명 듣고 혼자서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여기서 7번 끝났고요. 다음 8번 갈게요. 안녕하세요, 모털쌤입니다. 코드업 기초 백제 문제풀이 8번 가보겠습니다. 자, 8번 하기 위해서 자,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고 다음에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되네요. 자, 여기서 기본 코드를 만들어주고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장하기. 여기 저장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됐습니다. 저장하고 다음에 1008 하고 엔터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러 갈게요. 이번에는 특수 문자를 출력하는 연습을 해보자 라고 했네. 또 특수 문자네요. 키보드로 입력할 수 없는 문자 모양을 출력해보자. 이런 거군요. 이렇게 선 모양. 이런 걸 언제 해봤었냐면요. 이럴 때 해봤던 것 같아요. 자, 메모장을 잠깐 가져왔는데요. 우리 이런 거 했었어요. 미음을 누르고, 한글로 미음을 누르고,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면 이런 특수 문자들이 나와요. 그죠? 이런 특수 문자들, 이런 것들을 입력할 때 우리는 뭐 한글을 누르고 다음에 이런 거 했는데 여기에는 이런 문자들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러면 저도 잘 몰라서요.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니은을 누르니까 이런 문자들이 있구나. 괄호 종류네. 다음에 비읍을 한번 해볼까요?
비읍을 누르고 한자키. 오, 비읍을 누르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들이 나오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특수 문자들을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입력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로 입력할 수 없는 다음 모양들을 출력해 보자. 참고로 운영체제의 문자 시스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모양이 출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운영체제의 문자 시스템이라 했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아니면 리눅스, 그다음에 iOS 아니면 여러분들 맥OS 이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거든요. 안드로이드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가 사용하는 것은 운영체제가 윈도우즈고요. 또 어떤 분은 맥 OS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리눅스에서 사용을 하는데 버전이 또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 요게 나와 있었네요. 윈도우즈에서는 비읍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선문자들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방금 연습해 봤던 거 됐죠? 그리고 유니코드는 전 세계 문자를 다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코드이다. 그리고 특수 문자로 출력하는 방법은 자, 프린터하고 역슬래시 U를 누르면 되네요. 역슬래시 U 하면은 유니코드라는 것을 안내를 하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코드가 250C라는 거네요. 250C 하면은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250C라는 것은 이거예요. 250 여기가 제일 끝자리죠. 여기에 있는 게 제일 끝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0C.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자 있죠. 여기에 있는 문자가 요거를 대체하시면 돼요. C면은 이 자리가 C이겠죠. 그래서 250 하고 C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250C를 하게 되면 요 문자가 되는 거네요. 다음에 또 역슬래시 U하고 252C네요. 252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C 하니까 요 모양이네요. 아니다. 이거다. 오, 잘못했습니다.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나오는구나. 다음에 이거를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나? 라고 했더니 역슬래시 U하고 2510 2510은 이거네요. 여기가 0자리죠. 그래서 0 해서 이게 나왔. 그러면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6개를 더 입력해주면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제일 끝에 요거 하나 더 있네요. 이게 뭐죠? 역슬래시 N. 이건 뭐였죠? 줄바꿈. 그래서 한 줄 입력하고 다음 줄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기 역슬래시 N을 이용을 해서 줄을 바꿨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와서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 한 따옴표 넣어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역슬래시 U 그죠? 백슬래시 U를 하면 이제 숫자를 넣어주면 그 유니코드에 해당하는 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이 문자를 출력하고 싶어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이 문자를 출력하고 싶은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이거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있었죠? 여기 있었죠. 250C 250C 요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다가 250C를 붙여줬습니다. 250C 라고 적어주면 얘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여기는 대문자인데 저는 소문자 적었네요. 제대로 나오는가 한번 해볼까요? 컴파일 할게요. 실행 했더니 어머 물음표가 나왔네. C가 대문자가 아니어서 그런가? C 해서 다시 컴파일 해볼게요. 어머 그래도 또 물음표네. 왜 이러지?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코드를 제대로 넣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하세요.
자,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역슬래시 U 2522 C 대문자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U 그 다음에 2510 하고 백슬래시 N. 이 백슬래시 N은 줄바꿈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했더니 이런 게 나왔네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이게 있었어요. 운영체제 또는 컴파일러에 따라 사용되는 문자 코드가 다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때요? 어쨌든 우리 거에는 이게 아닌가 봐요. 뭔가가 잘못됐네요. 그죠? 하지만 여기 코드업에서 컴파일하고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서 컴파일할 때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 코드를 입력했을 때 코드업 컴파일러, 코드업 서버의 컴파일러는 제대로 나올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코드업 컴파일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컨트롤 C 제출하기로 가볼게요. 컨트롤 V 하고 제출 눌러볼게요. 잘못된 풀이네. 어떻게 잘못됐지? 아까 이렇게 출력하라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됐네. 내 자리에서는 내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그죠? 내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이걸 그대로 출력을 하러 제출했더니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같은 거네. 제대로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두 줄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 멈추고 뒤에 거까지 다 하시고 제출해 보세요. 그리고 제 거랑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해 보세요. 네. 다 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코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코드를 찾아야 되네요. 이렇게 생긴 거 찾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문제를 클릭을 하면 문제로 돌아가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찾아라 라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거 같은데요? 네. 그러면 251C네요. 251C 됐죠? 두 번째 거는 가운데 이렇게 생긴 거네요. 십자 표시네요. 요거겠네요. 그죠? 여기를 보면 조금 달라요. 두꺼운 게 있어요. 보면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얘의 값은 253C네요. 253C. 여기는 다 C가 맞네요. 253C. 여기 253C. 그죠? 다음에 이제 요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모양인데 모양이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2524 2524네요. 2524 맞죠? 2524 됐고요. 다음 세 번째 줄 이렇게 클릭할게요. 니은자네요. 요거네요. 2514 2514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거 O 모양이네요. O 모양이니 여기 있네요. 2534 2534 여기서 2534 다음에 여기 있죠. 이렇게 된 모양이네요. 자, 이거는 어디쯤에 있나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2518 2518 하고 자, 이제 다 했다 했으니까 컴파일 한번 해볼까요? 또 이상한 문자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자, 어때요? 제 PC 여러분들 PC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지만 자, 일단 저희는 제출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제출을 하러 가기 위해서 컨트롤 C, 컨트롤 A, 컨트롤 C 제출하러 가자. 컨트롤 V
제출. 와, 정확한 풀이라고 나왔네요. 그죠? 모든 것이 정확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잘했습니다. 다음, 그러면 9번 풀이 가보겠습니다.